자, 이벤트 프로모션의 이해와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이벤트 프로모션은 제가 여기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그동안 쭉 해왔던 거고, 아마 여러분 하시다 보면 프로모션은 다 하시게 돼요. 그죠? 요새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광고 따로, 홍보 따로, 뭐 따로 없고. 아마 이제 5월 1일 날, 메이데이죠? 보면은 뭐예요, 다 프로모션이에요. 그죠? 저기 서울시청 앞에서 이미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대형 연등 만들어 놨죠? 이거 뭐예요? 프로모션 하는 거죠. 예? 부처님 오신 날은 대형 연등,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날은 대형 트리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프로모션의 한 연장선상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좀 살펴보면 광고 기획의 키맨에 대해서 살펴봤죠. 광고 기획은 여러분 제가 이제 마술사의 개념을 많이 가져라. 여러분이 그 광고 기획은 어떤 거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광고 기획이 뭐다라는 건 여러분이 몰라서 광고 기획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광고 기획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놨느냐, 또 여러분이 광고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철학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광고 기획은 매체로 돈을 사가지고 뭘 하는 거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광고 기획 포시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리지널리티, 프라이스, 그 다음에 젠더, 퀄리티, 에이지, 타임, 그 다음 프로블럼, 컬러, 그 다음 이펙트, 그 다음에 엑스퍼트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여러분 왜 광고 기획은 우리가 저번에 광고는 뭐뭐다, 홍보는 뭐뭐다 이런 걸 해봤죠. 제가 생각하는 광고 기획은 왜 제가 마술사라고 했어요? 마술사가 무엇을 꺼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여주는 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할 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캥거루가 하마를 메고 있는 거 어떻게 보여주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민감한 거지, 뭘 보여줄 거냐. 여러분 만약 왓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기블리 메로가 말한 것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크게 보여주면 돼요. 크게. 광고는 그냥 크게 보여주면 잘 보이고 그게 임팩트 있다. 만약 그거라면 여러분 크리에이티브가 많이 없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크리에이터와 광고 A가 고민하는 게 뭘까요? how예요. how. 같은 현상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 야후와 다음이 한번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붙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음은 야후를 거의 매국 노릇이 부려버렸죠. 그래서 카피를 어떻게 썼어요? 이순신 장군님 인터넷은 다음이 지키겠습니다. 광개토대왕님 땅은 다음이 지키겠습니다. 야후를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황이 약간,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일본 업체가 있다라고 하고 어떤 한국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일본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민족주의 이런 거를 불러주는 광고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동물을 쓸까? 여러분 광고에 3B라는 거 아시죠? 뷰티, 그다음 비스트,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베이비. 이 세 개는 what의 개념이에요. 이 세 개를 쓰면 일단 좀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요새는 무조건 베이비, 뷰티, 비스트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요새는 베이비, 뷰티 걔네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임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how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광고 플래닝 핑거스에 대해서는 살펴보면은 우리가 광고 같으면 타겟은 타이틀,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 어널리시스, 그 다음 스트라테지는 스트라테지. 그 다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얘는 반지를 낀다고 했죠? 크리에이티브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광고에서는. 자, 그 다음 미디어 플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미디어 플래닝 하는 애들이 파워가 상당히 세요. 이거는 누구도 그래요. 여러분 이마트나 그런 유통 채널 봐도 누가 세요?
보통 채널 갖고 있는 애들이 힘이 세요. 이 단계가,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게 2단계 정도예요, 2단계. 처음에 1단계는 마케팅에서 생산자가 세고요. 2단계에선 채널이 세지고요. 3단계에선 드디어 소비자가 세지는 경향이 있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에다가 매체를 실느냐에 따라서 그 파워가 많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광고 기획하고 광고 집행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요? 매체비로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만 따로 전문화하는 기업이 있죠. 매체사라고. 매체 플래닝만 해주는 회사가 있죠. 요것만 따로 해주는, 그게 우리가 속히 말하는 광고 대행사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전반적으로 광고를 잘하려면 크리에이티브만 뛰어나도 되지도 않고요. 매체가 뛰어나다고 되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7손가락 다 잘 돼야 좋은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뭐예요? 전문적으로 디테일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100명이라면 그 전문가 100명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자. 그게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다빈치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빈치형 인간. 예. 누군가에 의해서 부서지게 됐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묶어야겠죠. 그래야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홍보기획의 키맨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홍보기획은? 자, 예? 그 당구 선수. 예?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쉽게. 예? 여러분 홍보나 뭐 PR이나 정의를 내려도 오늘 뭐 브랜드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브랜드에 대해서도 여러분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쉽게 받아들이고 누구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의 차이겠죠. 자, 당구 선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구 선수는 저번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가 예술 당구라고 했어요? 3쿠션 정도겠죠. 한 번에 치는 것보다 튀겨 치는 거. 홍보는 그 묘미예요. 그 묘미. 예. 내가 어떤 집단에다가 뭐 NGO를 가지고 영향을 줬다면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나한테 우리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던 모았던 이런 거. 그래서 PR은 약간 장기적인 관점을 많이 가져야 돼요. 광고보다. 그러겠죠. 광고를 또 여러분 당구로 표현한다면 뭐겠어요? 그냥 뭐 포켓볼 같이 한 방에 쳤는 거겠죠. 그죠? 한 방에 집어넣던 아니면은 삑사리를 맞던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홍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당구, 예?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은 바로 집어넣는 포켓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보기획의 키포인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요새는 여러분, 요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요새는요. 요걸 전문화하는 기업도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모니터링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 뭐 여러분, 새로운 상품, 새로운 것만 모니터링해서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죠. Early Adapter라는 사이트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런 사이트도 있고, 소비자 조사 뭐 해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의 그 크리티컬한 걸 파워를 갖고 또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커스터머 리서치인가? 노란색으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컨슈머 서치인가 뭔가 해가지고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에도 한번 있었어요. 뭐 자동차 사건 뭘 사건 간에 걔네들이 랭킹 매겨지는 게 가장 그 객관적인 정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는 한번 나왔다가 좀 없어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쇼핑몰 가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쇼핑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예.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수평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쇼핑몰에 딱 들어가 보면요, 맨 앞에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광고가 나와 있어요. 광고. 판매자가 하고 싶은 말을 올려놓는 거 있죠. 그다음 그 뒷부분에 뭐가 있어요? 사용 후기가 있어요. 사용 후기. 그렇죠? 나 이거 사봤는데 너무 좋다. 별점 5개, 또 별점 2개. 이렇게 광고 있고 홍보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마 광고는 뭐예요? 쭉 내릴 거예요. 예, 그러다가 맨 아래에 있는 사용 후기를 볼 거예요. 사용 후기. 그래서 어떤 놈이 그지 같아. 바로 안 사버리는 거예요. PR이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후나 네이버에 가셔도
그거 보세요, 한번. 여러분, 웹 기획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웹 기획을 잘 하려면 뭐만 여러분 뭐 좋은 뭐 어제도 저희 회사에서 웹 기획 하시는 데브뱅크라고 아세요? 예, 거기 대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네이버만 유심히 봐도 좋은 웹 기획을 해요. 최근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 맨 위가 뭐예요? 그렇죠. 그 위는 메뉴바가 되고 그 위는 네이버 로고가 있고, 자 그렇게 따져봅시다. 네이버 로고 있고 메뉴바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오버주의 광고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오버주의 광고가 그 다음 그 검색창 아래에 들어와요. 왜? 제일 돈이 많이 되니까 네이버 입장에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뭐뭐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일반 비즈니스 등록 그 윗부분이 뭐냐? 블로그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블로그와 포스트, 이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블로그와 포스트는 광고의 개념일까요? PR의 개념일까요? PR의 개념이 강하죠. 네. 여러분, 지식인은 PR의 개념이 강할까요? 광고의 개념이 강할까요? PR의 개념이 강하죠. 그러나 광고 기획자들이 그거를 광고보드로 썼죠. 네? 그래가지고 지식인에서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놈이 지가 물어보고 지가 답변하고, 지가 물어보고 지가 답변하고. 왜 그러느냐? 통합적으로 쓰면 지식인도 하나의 스팟인 거고. 예, 여러분만 봐도 점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 여러분, 아마존에 가보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마존에 가보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내놓고 하는 그 PR적 요소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여러분, 책을 보면 뒤에 열어보면은, 책을 보면 앞면 커버는 뭐예요? 광고죠. 뒷면은 보통 뭐가 있어요? 누가 써주는 포스크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뛰어났다, 있죠? 그런 거 있죠. 그건 뭐예요? PR의 개념이죠. 여러분, 영화 포스터를 봐도 그렇죠. 영화 포스터 자체는 이렇게 광고지만 그 아래에 뭐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보증해주죠. 이거는 최고의 누가 풀어낸 뭐다. 광고 PR 요새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다고요. 광고 이렇게 광고만. 우리나라 영화 포스터에는 룰이 있어요. 무슨 룰이 있는지 아시죠? 얼굴이 뎁다 크게 나와야 돼.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좀 유리해요. 우리나라는 시츄에이션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주연 배우의 얼굴이 크게 나오면 일단 히트를 친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쪽 광고 하는 사람들의 룰인 거고, 요새는 PR, 그리고 여러분 또 광고 이런데, 포스터 이런데 아래에 오면 또 뭐 있어요? 시사회 몇 명한테는 쿠폰을 주고 뭐 하고 있죠. 이거는 프로모션이란 말이야, 또. 그죠? 요새 광고 포스터 하나를 봐도 3-4가지 정도의 그 전략들이 이렇게 믹싱해서 써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네. 이거 뭐야? 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R 핑거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타겟, 타이틀, 및 메인 아이디어, 어나리시스, 스트래티지, 택틱스, 제너럴 아이디어가 PR 플래닝에서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어나리시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들어가고 PR 프로그램 들어가고 제너럴.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서도 룰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좌뇌를 많이 쓰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우뇌를 많이 써야 돼요. 예. 처음에는 무조건 분석적, 논리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가 보통 푸는 건 뭐냐? 크리에이티브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래서 PR 프로그램은 광고, 후원, 시상, 기념일, 소책자, 서적, 비디오 되게 많죠. 예? 우리가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사례도 제가 좀 말씀을 해드렸죠. 요새는 조사 자체도 홍보 개념이고 PR의 개념이고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게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 어차피 광고 기획하죠. 광고 기획, PR 기획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냥 돈 되면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무조건 끌어모을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 여러분 이렇게 많죠? 우리가 아직 못 쓰고 있는 방법은 더 많아요. 예. 누군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내겠죠.
예. 그리고 누군가 강력한 매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매체를 하겠죠. 여러분, 매체도 뭐예요? 잘 보면 지하철. 지하철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원통도 나오죠? 예. 누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계속 돈 되는 것도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아주 이제 너무하더라. 스크린도어 나가지고 이제 장난이 아니더만. 그죠? 스크린도어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걔네들.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하철은 너무 노이즈가 많다라고 그래. 너무 많다고. 자, 오늘은 그래서 프로모션의 통합적인 이해를 살펴보자. 자, 프로모션의 적용 분야를 생각해 보면은 프로모션. 여러분, 프로모션은 프로모트의 명사죠. 예? 프로모트의 명사형이죠. 자, 프로모션은 여러분 다 돼요. 그렇죠? 광고 프로모션, PR 프로모션, 브랜드 프로모션, 웹 프로모션. WOM이 뭔지 아시죠? 구전, 월드 오브 마우스라고 하죠. 구전으로 가는 프로그램. 아니면은 이벤트 프로모션. 예.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이벤트 프로모션은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예. 컨벤션, 전시, 지역 축제, 뭐가 있어요? 또 스포츠, 세일즈, 문화. 예. 여러분 예전엔 이런 건 없었어요. 예. 여러분 문화나 이런 거는 또 없었어요. 근데 요새 새롭게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 요새 지역 이런 것도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라는 이름으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커지고 있죠. 무슨 인천의 무슨 축제, 뭔 축제, 부산의 뭔 축제. 계속 여러분 요것도 계속 붙여나가고 있고, 얘도 또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거 지어가지고 마케팅이라고 해도 말은 되고요. 누가 뭘로 보고 뭘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기획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보자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벤트 프로모션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수직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네, 여러분 이해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자, 첫째, 여러분 이게 기업이라면 제일 상단에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경영을 하기 위한 수단들이죠. 다. 경영에는 여러분 인사, 재무, 생산,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마케팅, 여러분 인사기획, 재무기획, 생산기획, 마케팅기획이죠. 네. 근데 그 프로모션 쪽은 마케팅 개념이 강하겠죠. 이 마케팅은 또 뭘로 나눠요? 보통 기업에서 4P로 나뉘죠. 4P. 그렇죠. 제품. 여러분 마케팅 전략하면 많은 사람들이 광고 프로모션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품만 가지고도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촉진이 아니라 가격이었죠. 가격. 그렇죠. 프라이스 베이스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먹히는 마케팅이 뭐예요? 채널이에요. 채널. 그렇죠. 여러분이 하늘보리라 뭐 이런 보리차를 만들었어요. 너무 좋고 너무 가격도 너무 좋아. 근데 LG25에서 안 받아준대. 그럼 어쩔 건데요? 그러면 앞에 LG25시 앞에다가 뭐 도우미해놓고 춤추면서 팔면은 팔릴 것 같아요? 안 그러겠죠?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꽉 잡고 있어요?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누구를 죽이고, 저거 죽이고 싶다. 저게 어디서 유통되는지 알고 걔네들이랑 해가지고 저거 안 받아들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룹 회사에서 채널을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편의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제조사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어로 표현이 뭐예요? 바틀렉이라고 그래요. 바틀렉 효과. 여러분, 바틀렉 효과가 뭔지 아세요? 바틀이 뭐예요? 병이죠. 넥은 목이죠. 병의 목만 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말 안 들어보면 힘 꽉 주죠? 그러면 목이 꽉 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말 듣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말 들어? 그럼 좀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회사가 바틀렉 효과에 걸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특정 광고주한테 바틀렉 걸렸다. 그러면은 뭐야? 그 광고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걔가 빠져버리는 다음에 허허허 되는 거죠. 허허 되는 거. 그래서 많은 대행사들도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를 고루 가지려고 그래요. 왜? 치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로모션 기획하는 사람은
기업이 프로모션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통합적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아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죠. 프로모션이라는 게. 여러분 촉진 전략이라는 거죠. 촉진. 네. 프로모션에는 광고, 홍보, 브랜드, 웹, 이벤트, 기타 촉진할 만한 거 모두 다 들은 거죠. 촉진은 쉽게 생각하면 관장약 같은 거예요. 네? 먹으면 그냥 다 쏟아내는 거야. 먹으면요. 자, 여러분 이 아래 이벤트라는 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 이벤트는 여러분 전시, 스포츠, 문화, 세일즈, 컨벤션들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술이 강할까요? 전략이 강할까요? 전술이 강한 거죠. 여러분 이 아래로 갈수록 수직적 사고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분야별 전문성이 커지니까요. 그죠? 위로 갈수록 수평적 사고가 커져요. 그죠? 왜요? 얘는 이벤트만 잘하면 되죠? 얘는 이벤트도 잘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요, 마케팅을 잘하려면 프로모션도 잘하고 이벤트도 잘해야 되니까 수평적 사고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회사라면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어요? 여기 살고 싶어요? 김한혁 씨? 위에 가서 살고 싶죠? 대표는 여기 사나요? 여기 사나요? 그러면 당연히 수평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직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회사가 10명 못 넘어가요. 예. 여러분 100명 정도의 사람을 다루려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죠. 예. 똑같은 사람만 다 모아놓으면 그 기업 발전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미국이 발전을 하는 이유가 미국은 거대한 용광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수평적으로 보죠.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봤으면. 여러분 수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위계라는 게 나오죠. 예. 수평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 내가 프로모션 말을 잘 들어야겠네? 나는 마케팅 범주에 있으니까 난 마케팅 범주 안에서 일을 해야겠네? 이렇게 뭐예요? 위계, 아키텍처, 헤리아키라는 게 생겨요, 머릿속에. 그렇죠? 근데 수평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또 안 생겨요. 자, 매니지먼트가 있으면 거대한 원이 있죠. 우주예요, 우주. 예. 그 위에, 그 여기에는 people, product, 작은 선들이 생기죠? 이게 뭐예요? 예범주예요. 예? 쉽게 말하면 예 나와바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케팅의 나와바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 나와바리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소행성이지 뭐. 그죠? 자, 마케팅에선 프라이스라는 또 소행성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프로덕트라는 소행성이 있고요. 얘는 또 프라이스라는 소행성이 있고요. 프로모션이라는 소행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프로모션에는 이벤트라는 또 위성이 있는 거고요. 또 얘는 세일즈라는 위성이 있는 거고요. 또 얘네들도 지네 나와바리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마케팅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 프로모션 마케팅.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공존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네, 공존관계. 위기관계. 아까 그거는 먹이사슬 관계고, 이거는 뭐예요? 공존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를 빼죠.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달이 없어지면 지구는 날아가요. 달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하니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영화 뭐 보셨어요? 뭐지? 무슨? 달에 뭐 해가지고 옛날 영화 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가가지고 달을 폭파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다. 그거보단 최근 영화. 코미디 배우 있죠? 무슨 올마이리. 블루스 올마이리인가? 짐 캐리 나오는 거. 그거 보셨죠? 보셨어요? 걔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이랑 무드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슉슉슉 해가지고 슉 달을 쭉 끌어들이죠. 이렇게 기억나죠? 쭉 끌어들이니까 달이 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허원해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뉴스 나죠? 저쪽에선 자연재해 일어났잖아요. 예? 민물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예? 이거는 공존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예?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가운데 뭐를 놓느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이 은하는 다시 바뀌어요. 뭐를 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 기획을 하든 이벤트 기획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정수기에
정수기 세정제를 팔아먹더라도 정수기 세정제의 이름이 정확히 뭐냐에 따라서 또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거 내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의 취업 무슨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취업이 너무 안 되다가 그 영화다. 여러분 키 큰 배우 있는데 걔가 원 하나로 회사를 다 이렇게 경영하는 그게 있어요. 제목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디 나왔냐면 무슨 탈출 있죠?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남자 주인공 키 큰 애 걔가 뭔가 있는데 거기서 걔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나 그때 되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정수기 아니라 토일릿 회사에 들어갔어요. 토일릿 회사. 걔가 처음에 토일릿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정수기 사장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에 오줌을 넣는데 Many people piss on my name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진짜 그런 게 뭔지 아세요? 토일릿을 하는데 그 토일릿 청소기 있죠? 그거를 토일릿 거기다가 갖다 놔요. 근데 거기에 그 회사 이름이 걔 이름이야. 걔 이름이 잔슨이라면 그 세정기에 잔슨이라고 써져 있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웃음을 깔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프라우드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이런 게 나름대로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제일 사람들이 내 이름에다 매일매일 오줌을 누고 있다. 나는 그게 기쁘다. 보통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누가 내 이름에다 오줌 짓거린다고 한다면. 철학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그것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평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벤트와 프로모션의 정의를 이해해 보죠,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벤트라건 프로모션을 하건 내가 보리차를 팔건 아니면 뭐 지우개를 팔건 토일릿 세정제를 팔건 일단 그게 뭐냐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해요. 예. 여러분 요새 많이 생각해 보니까 요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요새 성인 게임방 있죠? 우후죽순처럼 바다 이야기 노드리 하여튼 없는 게 없더라고. 이거를 만들 때도 뭐예요? 철학이 있는 사람과 돈 벌려고 만든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예. 그러겠죠. 여러분 돈 벌려고 만드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마틀렉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조치가 오게 되면은 다 문 닫는 거라고. 근데 이미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분명히 뭐예요? 다른 거랑 섞어서 그걸 피해갈 생각을 할 거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벤트. 여러분 이벤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벤트. 자, 이벤트를 그 다음 프로모션. 이벤트의 어원은 이거예요. 자, 이벤트는 라틴어로 밖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밖으로. 아웃이라는 개념이 많아요. 아웃. 여러분 이는 아웃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시죠? 어원적으로 이는 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밖으로라는 어원을 갖고 있고 프로모션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프로 플러스 무브예요. 이건 뭐예요? 프로는 앞으로죠. 무브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뭐야?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 프로모션은. 그래서 프로펠러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프로펠러를 돌리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두 개를 잘 보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밖으로라는 건 something to see예요.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벤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볼거리예요, 볼거리. 뭔가 볼 게 있어야 이벤트에 가는 거죠. 아무것도 볼 게 없으면 이벤트 하는 의의가 없죠. 여러분 뭐야? 이벤트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 했겠지만 시골에 서커스단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시골에서 한 달 전부터 애들이 잠을 못 자요. 그죠? 왜? 서커스단이 오면은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코끼리도 보고요. 불도 쏘는 사람도 보고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뭐예요? 이게 하나의 큰 볼거리고 이게 하나의 큰 축제예요. 걔네들한테는. 자, 이벤트. 이거는 뭐냐? 뭔가 앞으로 강하게 하면 something to drive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something to drive. 여러분, drive는 뭐예요?
몰고 가는 거죠. 예. 여러분, 드라이버라고 하죠. 드라이버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밀어서 쑤셔 집어넣는 거죠. 그죠? 드라이버. 예? 그게 요 드라이버도 있고, 요 드라이버도 있는 거죠. 그죠? 무조건 뭐예요? 앞으로 뭔가 몰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원적으로, 제가 왜 어원을 많이 보냐면, 이해가 안 될 때 어원 보는 게 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원사전 같은 거 하나 더 보세요. 예. 여러분, 어원사전, 그리고요, 인용사전은 갖고 있으면 유식해져요. 예. 유식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영어는, 우리나라는 이런 기획적인 파트를 거의 다 뭐예요? 영어 쓰죠. 영어는 어디서 갖고 왔어요? 거의 라틴어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라틴어는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집트 상형문자에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뭐냐? 여러분이 수평적 사고를 되게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스포츠의 기원이 어디서 나? 여러분, 이벤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스포츠의 한 종목을 말해요. 이벤트라는 말은요. 네. 그러니까 창 던지기, 그러면 그게 이벤트예요. 창 던지기 이벤트. 네. 자, 여러분 이러고 보면 이벤트 프로모션이 뭐에 기점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지 알겠죠? 자, 뭔가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분명한 건. 이벤트라는 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뭔가 몰고 가는 게 있고요. 네. 자, 이벤트 기획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볼거리를 통해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볼거리. 여러분, 개점식 할 때 볼거리를 어떻게 제공해줘요? 여자 둘이 흔들어대죠? 네,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그게 힘드니까 요새는 그런 것도, 옛날에 그런 것도 만들어놨죠. 바람 해가지고, 옛날에 나 그거 처음 봤을 때 진짜 놀랬다니까? 그럼 바람 줘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테크노 댄스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볼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고개 한 번 더 가는 거죠. 고개 한 번 더 가는 거. 여러분, 이벤트는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많고요. 이거는 뭔가 밀고 나가는 거라면 뭔가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촉진시켜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기획의 포인트는 뭘로 되겠어요? 일단 볼거리 제공이 많아요. 볼거리 제공이. 자, 뭐 이런 거죠. 서커스단은. 네. 서커스단 왔는데 뻔한 거 보여주면 뭐예요? 좋은 서커스단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이벤트 프로모션의 기획 포인트를 보면 여러분, 메이킹 이슈, 즉 화제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커요. 이벤트를 한다라고 치면은요. 여러분, 화제거리를 많이 만든다라는 거는 뭐와 상관돼 있어요? 그렇죠, PR이죠. 여러분, PR의 개념이 예전에는 뭐예요? 회사 내 특별히 이슈거리가 있으면 이거를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홍보하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상당히 수동적인 개념이죠. 능동적인 개념에서의 PR은 뭐예요? 볼거리를 만들자라는 거죠. 볼거리를 만들어서, 왜? 없으니까. 네.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홍보로 써먹자라는 거죠. 역시 뭐예요?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써먹었을 때 좋은 개념이 있는 거지. 만약 홍보의 개념만 있으면은 뭐예요?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보기획자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참, 우리 회사 사람들은 너무래. 뭐 특별한 게 없어. 뭐 이러면 뭐 또 나올지 않는 거죠. 정부도 어떻게 해요? 국가 홍보처에서 이슈를 만들어내요, 이슈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를 해요? 월드컵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월드컵도. 네. 올림픽도? 여러분, 올림픽이 하는 이유는 4년에 한 번씩 만나서 뭐예요? 원래. 전쟁 내지 말자라는 얘기였어요. 4년에 한 번 만나서 게임하면서 닭싸움을 하던 줄달리기를 하던 뭐 하다 보면서 뭐야? 좀 풀자라는 거예요, 풀자. 네. 근데 이게 요새는 뭐예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 안 하죠? 요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림픽이 들어오면 여러분, 올림픽이 들어오면 완전히 슈퍼 통합이죠. 그렇죠? 스포츠 발전하죠. 문화 발전하죠. 기간 산업 발전하죠. 국가에 홍보되는 거죠. 그리고 관광 산업에 뭐네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을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메이킹 이슈의 개념에서 뭐예요? 다 들어가요, 여기서. 그렇죠? 어떠한 프로모션에서, 여러분 프로모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는 가장 하단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피라미드로 본 것처럼. 왜요?
거리를 만들어줘야만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차원이에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고, 요렇게 프로모션에서 거리를 만들면 뭐예요? 채널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죠. 채널을 통해서. 네. 통합기획자들은 이 채널을 통해서 내보낼 때 뭐를 고려해요? 원보이스를 고려한다는 거, 원보이스. 형태는 다르게 나가도 결국 하나의 메시지가 나가게 하는 거. 네? 요거를 하는 게 통합기획자의 능력이죠. 네? 여러분, 이 가운데 할 말이 없으면 뻔한 말이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바이스는 자기네 회사 100주년 때 뭘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청바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 뉴욕에다 한번 걸어놨다가 우리나라도 작년 4월에 와가지고 한번 전시를 했죠. 네.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천이 남아 돌아가지고 청바지를 만든 건 아니죠. 네. 리바이스는 청바지의 대표 회사죠. 그러기 때문에 또 만든 거예요, 지네들이.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홍보 노출은 엄청, 여러분, 이 청바지가 세계 이렇게 돌잖아요, 계속. 프로모션 하러. 계속. 자, 아이다호는, 여러분, 미국의 주예요, 아이다호. 아이다호는 원래 감자가 유명해요, 아이다호 감자가. 근데, 자기네들이 감자를 팔아먹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아이다호 감자가 특산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주의 사람들은 아이다호 감자가 별로 특산품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각 주마다, 우리나라는 주가 아니지, 각 시마다, 도마다 특산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자기네들은 되게 유명한데, 남들은 꽃감은 어디죠? 네, 상주 꽃감. 그 다음에 고추는 어디,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고추 아가씨 볶고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뽑아놔야 이렇게 뭐가 이슈거리가 만들어지니까. 자, 아이다호도 얘네들도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다호 하면 감자를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 가장 간단한 방법, 페스티벌. 매달은 페스티벌에서 거기 오면은 뭘 먹이겠어요? 감자를 먹이겠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자를 캐내요. 이게 뭐예요? 아이다호면 무조건 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못난이 감자 캐릭터 아시죠? 아이다호 걔네들 협회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왜? 감자를 캐릭터화 하려고. 그래가, 여러분, 요건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은 꽃감 캐릭터 모험코인터, 미국에 가면 미국엔 NGO나 이런 협회가 많아서 건포도 단체는 건포도 캐릭터 하나 갖고 있고, 땅콩은 땅콩 캐릭터. 이게 뭐냐? 여러분, 땅콩을 만드는 건 PR이에요. 땅콩이 백악관에 가서 시위하는 건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위하고 있어요. 아이다호, 헬로, 아이다호. 자기는 아이다호에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자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백악관 앞에다가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요. 그건 뭐예요? 기자들이. 백악관에는 맨날 백악관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찍어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했죠. 농부들이 국회에 가다 소 풀었죠. 네. 이건 뭐예요? PR적인 개념인데 하나의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벤트. 네. 그래서 소들이 똥 싸고 다니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시나 이런 데 가면 피켓 소리 들고 이런 거 있죠. 이것도 홍보의 개념이지만 하나의 또 프로모션의 개념이에요. 적극적인 프로모션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아이보리는 약간 좀 진보한 스타일로 프로모션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보리가 세계 최초의 브랜드라는 거 아세요? 아이보리 비누가 세계 최초의 브랜드예요. 굳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 브랜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소 엉덩이에다가 도장 찍는 거죠. 네. 카모이들이. 브랜드는 그 개념이 낙인 찍다에서 나온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영화? 네, 영화 중에서 브로큰 마운틴. 네, 브로큰 힐 마운틴이니까 요새 나온 거, 브로큰 마운틴이에요? 브로큰백 마운틴. 네. 그거 보면은, 수평적이죠? 남자들끼리 사랑하니까. 더 수평적은 뭐예요? 거기에 이제 양도 끼면은 더 수평적이죠.
내가 얘를 좋아하고요. 얘는 양을 좋아하고요. 양은 날 좋아하고요. 그 영화가 훨씬 더 재밌었을 거야. 너무 그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재밌다. 거기에 남자 카보이와 여자 카보이가 있어서 서로 1년 동안 그 양을 치다가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해. 그 뭐가 대단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번엔 뭐야? 한 단계 수평이 뭐야? 남자 둘이서 사랑을 하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다음은 양이 끼는 거고, 그 다음은 그 양을 사모했던 늑대가 또 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소부가 나오는 거죠. 뭐 그렇게. 거기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걔네들이 한참 둘이 놀고 있다가 양이 섞이죠. 예. 양이 비가 오를 때 양이 섞여가지고 양 엉덩이 다 까면서 뭐야? 내 양이니 네 양이 이렇게 막 골라요. 그게 브랜드가 나온 거예요. 서로 그래서 브랜드의 첫 번째 개념은 식별력이라는 거예요. 식별력.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리 광고 보면은 칙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뭐냐? 그게 브랜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상품에다 갖다 써온 애들이 아이보리라고요. 그냥 비누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비누를 좀 알아줬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뭐예요? 비누에다가 딱지 붙인 거예요. 아이보리 이렇게. 근데 그거를 보고 남들은 뭐예요? 따라한 거죠. 남들은. 그 개념이 수평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들어가서 브랜드 체계니 뭐니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자, 아이보리는 비누 만드는 회사인데, 아이보리는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애들이 비누를 미국에 한 70년대 당시에 비누를 안 써. 미국 애들이. 그냥 맨물로 세수를 해요. 그리고 샤워를 해도. 왜? 따끔따끔하다고. 네. 근데 아이보리는 유명한 게 있죠. 무색소, 무향이에요. 그렇죠? 아이보리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만약 수직적으로 접근하면 뭐예요? 왜 얘네들이 세수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가지고 하게끔 뭐 하는 거죠. 얘네들은 수평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 내에서 대대적으로 뭘 하느냐? 비누 조각 만들기 프로모션을 해요. 아이보리 비누로. 네. 왜? 다른 비누를 막 깎다 보면 색소나 그런 것 때문에 따끔따끔 거릴 수가 있는데 아이보리 비누는 무색소 무향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를 포커스로 했어요? 아이들을 포커스로 해라. 아이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 캠페인이 이 프로모션이 34년 동안 해요. 네. 34년 동안 아이보리라는 업체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야 비누로 조각품 만들자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이보리가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되는 거는 요게 크게 작용을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지금도 한대요. 네, 매년 아이보리들 모아가지고 그걸로 만들고 여러분 스키장 프로모션 할 때 뭐예요? 스키장 프로모션 할 때 눈 갖다 놓고 그다 눈으로 뭐예요? 눈 조각 만들게 하죠. 해변은요? 모래로 만들게 하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돌로 만들려고 그러고요. 네, 다 누구든지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벤트 기획의 기본 전략과 필살기를 보면은, 자, 누가 들어오느냐? 제가 아까 말했죠? 서커스 단장이 들어오면 돼요. 저는 LG에서 프로모션 일을 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왜? 언제나 기획을 하면서 찾는 게 뭐냐? 볼거리예요. 그놈의 거리가 없어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축제에서 내가 만약 지역축제 프로모션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지역 내에서 거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거리. 근데 그 거리에는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가. 그렇죠? 상주가 꽃감을 밀면 꽃감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던 아니면 소비자들이 제일 맛있다라고 평가한 근거가 있던 뭔가 있어야 거리를 만들겠죠. 내가 하고 싶다고 만드는 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면 토마토 축제를 하죠. 여러분 토마토 축제는 어디서 기원했는지 알아요? 네? 토마토 그 뒤에 부뇨리라는 마을에서 해요. 부뇨리라는 마을에서. 근데 지금은 세계적이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그 마을에서는 토마토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 시청에서 일 못하는 그 정치인들 나오죠. 사람들이 토마토를 던졌대요. 야, 이 자식들 하면서 토마토를 그걸 아주 많이 던지다 보니까 뭐예요? 축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는 상당히 유명하죠. 이런 것도 뭐예요? 근거 제시라는 거예요. 일단 많이 나왔다. 옛날 히스토리적인 얘기를 끌어들이는 거죠.
자, 홍보 기획의 기본 메커니즘은 뭐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이킹 이슈에 있어요. 이슈 창출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고에도 성공. 이게 바로 뭐예요?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하나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에 다 써먹는 거죠. 네. 하나를 개발해서 보도자료 내고요. 그걸 가지고 광고를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고요. 뭐라고요. 다 써먹는 거예요. 보통 이 원소스 멀티 유즈의 전략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누구예요? 캐릭터 산업이죠. 캐릭터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완군이, 영완이 뭐 다 쓰여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모션 기획을 할 때,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And then, 그냥 서커스를 만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서커스 단장이에요. 홍보 기획, 프로모션 기획자는요. 여기서 여러분, 복잡하게 사람들한테 되게 재밌는 거를 보여주고 뭐 하면서도 뭐예요, 이 사람은? 오더를 지켜요, 오더. 순서를 지킨다고요. 이거에 대한 철저하게 기획을 해내는 거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여러분 아시죠? 서커스 보면은, 서커스 하다가 위험한 거 있죠? 위험한 거 있어가지고 호랑이한테 잡혀먹겠어. 그러면 누가 튀어나오는지 아시죠? 광대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카우보이하고 뭐 있어요? 이렇게 소 등짝에 매달려서 타는 거 있죠? 로데오 할 때, 로데오 선수가 힘들게 되면은 누가 나와요? 광대가 튀어나와요. 광대가 튀어나와서 꼬시죠? 여기서도 여러분, 이런 영화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재미없고 뭐 하게 되면은 광대가 나가가지고 일단, 다음 섹션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을 해요. 예. 여러분, 이 안에서는, 이 단장은 하는 게, 여러분, 보통 처음에는 광대로 시작했다가 점점 뒷부분으로 갈수록 고난이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도. 그렇죠? 여러분이 프로모션 할 때는 상황적인 거, 예?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인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요? 프로모션 기획자가 아니라 여러분 서커스 단장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이번에 되게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사는 동막골로 내가 서커스를 가게 됐어요. 우리 단원이 1000명이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예. 여러분이 서커스 단장이라면 1000명을 데리고 거기 가겠냐고요. 안 가겠죠?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번에는 10만 명이 사는 서울로 왔어요. 100명을 데리고. 근데 앞집에서 코끼리 댄스를 했대. 그럼 나도 코끼리 댄스를 해. 그럼 볼 것 같아, 이제? 안 볼 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이제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죠. 그래야만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언제나 화제성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서커스 단장은 언제나 그거에 쫓겨요. 그리고 여러분, 피아노 치는 코끼리를 하고 싶다. 그건 아이는 좋죠. 문제는 뭐예요? 피아노 치는 코끼리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이것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 그 코끼리를 찾았어요. 찾았다 쳐. 그럼 걔가 하도 깐깐하게 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 숙소 마련해줘야죠. 걔 목욕시켜줘야죠. 서커스 단장이니까 그거 해줘야죠. 여러분, 프로모션 기획을 하다 보면 아주 쉽게 말하는 게 있어요. 도움이 응가하는 것까지도 다 잡아줘야 돼요. 한마디로 프로모션 기획은 동선 기획이라고도 해요. 사람의 동선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시회나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 백화점이 그렇잖아. 여러분, 백화점 설계할 때 기획하는 사람이요. 프로모션 기획자들이 많이 영향을 줬대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위로 올라가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위로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한 바퀴 이렇게 계속 돌게 만들어요. 계속. 그죠? 내려올 때 쭉쭉쭉쭉 내려오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돌게 만드는 거가 이렇게 계속 물건을 보게 만들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동선 잡아주는 거예요. 계속 사게끔 만드는 거. 이벤트 기획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엑스포 전시회를 하게 되면 내가 출구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대로 가요. 그대로. 판넬을 어떻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프로모션 가보면은 1섹션, 지구 환경전이라고 하면은 뭐 있어요?
첫째, 뭐, 금성편, 뭐, 먼편 해가지고 사람은 그 동선만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 철저하게 그래서 이 사람처럼 워낙 볼거리를 한꺼번에 많이 해주니까 되게 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분이 광대를 가지고 저기 점포식에 가서 아가씨 2명이 흔들어줘요. 이건 별거 없지. 그죠? 별건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하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기획서는 당연히 어떻게 써야 특징이. 그래 두꺼워요. 프로모션 기획서는. 프로모션의 기획력은 뭐냐? 첫째, 얼마만큼 신선한 거리를 만들어내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하느냐요. 사고 없이. 자, 그래서 여러분 프로모션의 기획서의 화제성이란 뭐냐? 화제성이 있어야 된다. 화제성은 일단 최초 최대죠. 그렇죠? 최자가 들어가는 거 화제성을 끌고 다녀요. 일단. 두 번째, only one. 유니크한 것도 끌어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획기적인 일, 희한한 일. 엔터테이닝적인 것도 끌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성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홍보는 이 화제성을 쫓아다니고요. 프로모션은 이 화제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직접. 홍보를 하기 위해선 아니면 특정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건 충분히 화제성이 있을 것 같죠? 네. 헬스 앤 라켓 그 클럽에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여자들하고 건장한 남자들 빤스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이제 여러분 이 사이트에 가보면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뉴욕의 맨하탄 가다가 남자 여자가 똑같은 유니폼 입다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가죠. 타겟이야. 그럼 앞에 먼저 가서 어떻게 해? 바지 쓱 벗는다는 거예요. 오 놀라는 거죠. 네. 거기에는 여기 와, 뭐 이렇게 광고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야? 화제성도 있고요. 획기적이죠. 예, 유니크하고 엔터테이닝적인 거.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대단히 크게 이익을 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거에 눈을 떠서 뭔 사업을 수평적으로 했을까요? 뭐, 이벤트? 그러면 어떤 기획자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빤스만 입고 기타 치는 애들도 많아요. 가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뭐 스머프들이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책도 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무슨 서점 사이트였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수평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워낙 인기를 끌고 워낙 보도도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뭘 했느냐? 사업을 해요. 헬스클럽 사업이 아니라, 매체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냐? You add here, put here라는 거예요. 미녀의 엉덩이 빤스에다가 니네 광고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았어.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운동 꿈꾸는 것보다 매체비가 더 낫다라는 거지. 수평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새로운 매체를 개발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서커스 단처럼 코끼리 끌어들이고 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그래서 이벤트와 프로모션과 브랜드와 이건 뭐느냐 다 뭐예요?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같이 생각하는 다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얘가 터져서 다 영향을 주는 거지. 자, 얘는 최근에 한 거죠. 네, 파워컴에서 파워컴에서 뭐 느린 컴퓨터 신고해서 뭐 받자 뭐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걸 또 마케팅 애들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프로모션 하는 애들은 이걸 프로모션이라고 부르고요. 경영하는 애들은 뭐라고 해요? 돈 벌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정의하는 건 아까 본 것처럼 누가 가운데 중심 단어가 있냐에 따라서도 이름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케팅 하는 애들은 이건 게릴라 마케팅이고 프로모션 하는 애들은 프로모션이고 홍보하는 애들은 뭐예요? 이슈 만들어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네들은 뭐 느린 인터넷 참지 말고 신고하여 엑스피드 깔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위하는 듯이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러분 그 프로모션 기획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서커스 단장이면 호랑이 2마리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화제성을 낳고 뭐 해야 되지만 프로모션 기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호랑이를 잡는 건데 하나가 뭐냐? 차별화예요. 한 마리가. 여러분 한 마리는 뭘 것 같아요?
무조건 획기적이고, 무조건 엽기적이고, 무조건 막 크고, 그러면은 이벤트가 이슈성을 모으니까 좋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퍼레이션?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헬스 앤 라킷 걔네 클럽처럼 걔네들이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미녀하고 젊은 사람들 엉덩이를 깠어요. 아이다우는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감자를 만들었어요. 아이보리가 왜 비누 깎기 대회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프로모션의 기획에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차별성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누가 아이보리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저기서 다이얼인가? 또 뭐 있어요, 비누? 다이알? 다이알인가? 다이알에서도 했어. 그러면 걔네들은 뭐예요? 따라했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어서 하나도 파급 효과를 못 보겠죠. 네? 그쵸. 차별화는 뭐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 차별. 여러분,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뭐냐? 뭐예요? 남이 하는 거에 정반대되는 걸 하면 돼요. 걔가 비누를 깎아요? 그럼 난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걔네들이 깎아서 없어진 비누를 나는 붙여서 만들면 돼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내가 최초야. 그러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를 어떻게, 여러분, 차별화는 생각 많이 해서 차별화가 되면 차별화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기획자의 오류예요, 오류. 나는 차별화라고 느끼는데 일반인은 차별화라고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차별화는 뭐냐? 그냥 봤을 때 차별화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패스트푸드를 차별화하는 방식은 뭐예요? 패스트푸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맥도날드죠. 그거를 차별화한 게 버거킹이죠. 버거킹은 어떻게 차별했어요? 걔네는 걔네는 굽죠. 쟤네는 뭐예요? 판에다가 이렇게 뒤집는 거고, 걔네는 그릴로 굽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차별화가 있어요? 사이즈. 이거 있죠. 여러분, 저기, 롯데리아 가보면 또 차별화가 뭐 있어요? 한국적인 거. 그래서 뭐, 밥으로 만들고 뭣도 만들죠. 네. 근데 그것도 차별화지만, 확실한 차별화는 아니에요. 왜요? 역시 패스트푸드예요. 다. 확실하게 차별화한 건 본죽이에요, 차라리. 본죽은 뭐예요? 슬로리스트 푸드죠. 네. 패스트푸드? 난 슬로우푸드. 그건 확실히 차별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본죽이 요새 얼마나 잘 나가는데요. 네. LA 쪽에다가 계속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왜요? 빠른 건 뭐야? 요새 살찐다라고 하죠. 슬로우는 뭐예요? 하나 만드는데 5시간 걸리는데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정성의 웰빙 시대의 코드라 맞죠? 이런 게 이제 차별화예요. 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렐리번스예요. 개연성이라는 거죠. 개연성. 아이보리가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누 깎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엉덩이 까고 했던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쓰진 않았겠죠. 왜? 건강한 그걸 하기 때문에 빵빵한 엉덩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으로 다져진. 개연성이라는 걸 찾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볼거리는 많이 보고요. 집에 와서 그거 정말 그 코끼리 진짜 재밌더라. 근데 그게 뭐에 대한 프로모션이냐?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야. 네. 볼거리에만 미쳐버리면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프로모션하는 목적이 상실이 돼요. 옛날에 그런 게 한참 있었죠. 옛날에 PCA 한참 떴을 때 프로모션 엄청 많이 했었죠. PCA 프로모션 016, 018, 019 막 엄청 나왔어요. 프로모션 뭐하고 나면 어디에서 프로모션 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재밌어. 근데 그게 016인지 028인지 019인지 헷갈려. 이게 바로 개연성을 못 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만 1등이 돼요? 그쵸. 1위 업체만 1등이 되는 거예요. 개연성을 제대로 못 잡으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차별화라는 호랑이를 여러분이 서커스 단장으로서 잡으려면 첫째, 수직적 사고를 하면 돼요. 네. 네? 수직적 사고, 물론 수평적 사고도 할 되지만, 아까 패스트푸드를 슬로우푸드로 하는 건 수평이죠.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수직적으로, 왜냐면 그 반대의 개념으로 찾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현업에선. 그래서 뭐예요? 걔네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걔네들이 사이즈로 차별화, 뭘로 차별화. 이렇게 차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차별화는 또 뭐예요? 얘와 얘가 다른 거죠. 네.
얘는 이러고 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얘의 어떤 점과 얘의 어떤 점을 계속 분석해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소비자 위주에서 차별화를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자기 위주로 발생을 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아니면 자기네 재원이 있는 대로. 근데 그거는 진정한 차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차별화는 소비자가 느꼈을 때 그게 차별화죠. 소비자는, 여러분 뭐 있어요? 자이리톨도 있잖아요. 자이리톨은 일단 차별화한 거였죠. 기존의 껌과 차별화했잖아요. 뭘로 차별화했어요? 자이리톨 자체지 뭐. 자이리톨 그 자체가 차별화를 한 거죠. 자이리톨은 여러분 핀란드에서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핀란드에 가봤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거기 살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렇게 뭘 줘요. 진짜 자작나무 껍데기 같은 걸 줘요. 그거 씹으면 자이리톨 맛이 나요. 핀란드 애들은 그거. 제가 거기 가서 딴 것도 해보려. 핀란드는 그게 유명하고 또 뭐가 유명하냐? 사우나가 유명해요. 왜냐면 호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 걔는 자이리톨로 했는데 차별화가 안 됐다라고 생각했죠. 왜? 롯데에서 만들고 뭐 혜태에서도 막 만들었죠. 그래서 걔네들이 뭘 만들었어요? 차별화하려고 휘바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광고하잖아요. 자이리톨 할 땐 휘바를 찾아요. 근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어요. 휘바를 만든 게. 왜요? 자이리톨 그 자체가 이미 차별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휘바라고 딱지 붙여봤자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거는 뭐야? 그 제조자나 마케터 입장에선 좀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심리에서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소비자 위주에서 차별화한다라는 거. 그 다음 반대적 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반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반대로. 아까처럼 누가 옷 입고 프로모션 하면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옷 벗고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뭘 따져보면 돼요? 현실성을 따져보면 되죠. 잡혀갈까? 뭐 할까? 뭐 이런 거. 그러면 최대한 안 접히면서 최대한 다 벗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보면 되는 거죠. 누가 자동차로 했어요. 자동차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일단 반대로 간다면 여러분은 자동차로 가서 여러분은 기어서 해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차별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네 자별화로 LG에서 자동차로 로드쇼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번에 아시아 최대로 해. 그것도 차별화지만 획기적인 차별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플러스 앤 마이너스 사고를 해도 차별화는 돼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LG에서 10대로 로드쇼를 하면 나는 100대로 해보는 거죠. 플러스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일단 차별화죠. LG에서 한 대로 했으면 나는 미니카로 해보는 거죠. 마이너스적으로. 예. 누가 최대로 하면 난 최소 인원으로 해보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죠. 바닷가를 건너가요. 누가 최대로 많이 수영을 해서 건너갔으면 나는 한 사람 넘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잡아도 뭐예요? 차별화는 일단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프로모션 차원에서. 자, 여러분, ebizdmix.com이라는 회사는 이런 차별화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회사예요. ebizdmix.com 이 회사는 얘네들은 선물 유통 회사였어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 사는 거 있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차별화할까 하다가 얘네들이 슬로건을 바꿨어요. Think big, act bigger.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해라. 이거 여러분 개연성이 있죠. 왜요? 선물을 크게 사라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선물을 배달해주는 것 트럭이 가요. 트럭이 가는 거예요. 선물 컨테이너 트럭이 가서 선물 배달해줘요. 일단 선물백 있죠. 일단 이만한 거 사는데 선물백은 이따만한 거 줘요. 왜? 자기네들이 차별하는 게 think big, act bigger예요. 생각은 크게 하고 행동은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누가 전화하자. 뭐 선물 사러 어디 모레 선물 사러 갔다. 이 차가 와요. 한 명을 위해서. 그럼 안에 타자. 그럼 거기서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딱 6개월 만에 60만 명을 끌어들여요.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해요. 일단 이 성공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더 이상 못하지.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일단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이슈 창출을 확실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더브라라고 아세요? 남자분은 모르죠? 저는 잘 알아요. 원더브라라고 있죠. 원더브라는 어떻게 프로모션과 홍보를 같이 썼느냐? 옛날에 한때 원더브라가 그 제조 지역에서 항공기 편으로 올 때 항공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원더브라를 날랐어요. 왜요? 원더브라니까. 그게 만약 안 원더브라라면 네, 조그만한 걸로 보내겠지만 워낙 큰 원더브라라 그거잖아요. 컨테이너도 엄청나게 커야만 이 원더브라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넣을 때도 뭐냐 박스도 이만한데 박스 이따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하는 사람들이 그 부른 거죠. 역시 원더브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크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뭐예요? 하나의 개연성과 차별성을 같이 만든 프로모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M&Ms는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벌레 초콜릿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거를 프로모션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서 먹이기 했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엽기적이지만 차별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초콜릿 안에 거기 땅콩 들어있죠. 거기다 벌레 집어넣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한 1000개들이 상자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건 M&Ms니까 해봄직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뭐예요? 차별화를 위한 프로모션 마케팅이죠. 물론 그거를 엽기적으로 계속 팔아먹을 수는 뭐 그러다가 보면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피자헛도 그런 경우 한 적이 있어요. 이 토픽 뿌리죠? 벌레 뿌리는 거예요. 그거 먹기 대회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에트로라는 회사에서는 패션쇼를 할 때 미끄럼을 만들어놨어요. 패션 그 모델들이 들어올 때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런 마케팅이 이거를 퍼놀로즈라고 말해요. 퍼놀로즈. 거기에서는 개연성 이거는 얘네는 뭐예요? 여러분 M&Ms는 원래 재미있는 거를 많이 추구해요. 재미. 예. 이것도 뭐예요? 개연성이라는 건 뭐 이 개연성도 있지만 뭐예요? 모델 그 패션쇼 자체가 엔터테이닝이에요. 사람들한테. 그죠? 자체가 엔터테이닝이고 뭐예요? 새로운 옷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끄럼을 터주면 뭐예요? 혁신 플러스 혁신이 들어오는 거 뭐예요? 재미 플러스 재미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도 누가 해요?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 수직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이거 모델 스테이지에서 이런 짓을 해? 뭐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이제 그 권위의식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통합적인 사고는 여기서 뭐예요? 코끼리도 들어와요. 뭐만 한다면, 필요한 목적이 있다면 코끼리도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퍼놀로지죠. 펀 플러스 테크놀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연성, 렐리번스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차별성이 직석 사고라면 렐리번스 수평적 사고로 보는 거죠. 역시 통합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수평적 사고를 통해서 그 이벤트 프로모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죠. 자, 렐리번스를 할 때는 직접적 개연성을 찾는 게 많이 필요해요. 직접적 개연성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이보리가 비누에 대해서 한 것처럼 만약 아이보리가 비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했으면 개연성이라는 게 떨어지겠죠. 개연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를 했는데 그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상기해낼 수 있는 게 직접적인 개연성을 고려하는 것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차원을 고려한다. 다른 차원을 고려한다는 건 만약 직접적인 개연성이 없다면 다른 차원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이때 이 고려를 할 때는 많은 프로모션 기획자들이 우리가 개연성이 있는 것이 어떤 거가 있을까 찾는 것보단 더 좋은 것 중에 방법이 하나가 일단 설정해 놓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개연성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하실 때 전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물로 한다면 식물과 어떠한 개연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여러분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도대체 그 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식물이라고 한다면 식물과 내가 하는 전시회에 어떤 개연성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개연성을 일단 부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프로모션 기획자가 자기의 기획력으로 그 두 개의 차원에서 만드는 것을 이제 개연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연성이 없다면 개연성을 찾는 것도 있지만 개연성 자체를 기획을 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사례를 보면은 레고는 직접적인 개연성을 써가지고 레고 시티, 레고 타운이라는 걸 만들죠. 자, 이 레고 타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레고를 직접적으로 상기를 하겠죠. 수평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레고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레고 빌딩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즉, 레고는 애들이 쓰는 그런 블락놀이가 아니라 통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광고 보드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젤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젤로는 원래 분말가루였어요. 분말가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타다가 먹고 이렇게 하는 후식용으로 많이 쓰였던 건데, 젤로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잘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 잘 팔리지가 않은 것도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그 분말가루 제조법이 쉽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드셔봤겠지만, 말랑말랑한 거에다가 분말가루를 사고 엄마가 만들어준 다음에 이쑤시개를 이렇게 꼽아줘서 그걸 이렇게 애들이 먹는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더 자기네 제조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말랑말랑한 성능을 많이 집어넣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젤로는 자기네 개연성을 다른 걸로 찾아봐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연성을 부여한 거죠. 말랑하다 보니까 후식으로서 맛으로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미로서 먹는 거. 그래서 젤로는 재미로 자기네들을 먹는다는 거에 대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레고와 마찬가지로 보시겠지만 젤로로 만든 도시를 만들어요. 즉, 젤로는 더 이상 재밌게 맛으로 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를 서로 기획을 해서 그러니까 젤로는 맛이었지만 젤로와 재미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는 관계를 부여하게 돼서 이렇게 젤로타운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매년 오클라호마에서는 젤로시티, 젤로타운을 마치 레고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레고에서 한 그 어떤 것을 젤로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벤트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의 부뇰 토마토 축제는 이렇게 토마토라는 자기네들의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를 던졌다라는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토마토 페스티벌을 만들면서 새롭게 이벤트 프로모션을 창출을 하죠. 자, 또 세턴이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세턴이라는 자동차 브랜드, 세턴은 원래 미국 자동차죠. 미국 자동차가 나왔을 때 세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본 자동차들이랑 싸웠는데, 일본 자동차랑 싸우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참 일본 자동차 때문에 좀 팔리지가 않으니까 얘네들이 새로운 이벤트 프로모션을 만들어요. 이벤트 프로모션이 뭐냐? 사람들에게 미국 자동차에 대한 프라우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턴, 미국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제조하는 도시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페스티벌을 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의 개연성을 자기네들이 수평적으로 찾아낸 거죠. 수직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끌어낸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테네시라는 곳에서 자기네들 세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테네시라는 도시가 미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통적인 도시예요. 테네시에는 내슈빌이라는 동네가 있죠. 내슈빌은 원래 카우보이들, 아시겠지만, 아실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포크송, 컨트리 뮤직을 많이 하는 데가 내슈빌이죠. 거기다가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도 멤피스 출신이죠. 멤피스는 테네시에서 제일 큰 도시고, 그래서 그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고요. 공장 견학을 보여주고요. 이게 매년 지금도 하고 있죠.
is different. 홈커밍 이벤트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미국 Made in USA라는 프라우드를 가지고 세턴의 프로모션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필살기에는 여러분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때에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차별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남이 갖고 있는 것을 수직적으로 한번 쭉 봐서 서로 상이한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주축으로 이벤트 프로모션을 만드는 거고, 개연성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차별화가 돼 있어도 이벤트 프로모션에 참가해서 이벤트 프로모션으로 참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얻었던 것이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개연성이라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을 할 때는 다른 프로모션과의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내 자체 이 프로모션이 이 상품, 프로모션하는 목적, 혹은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이 어떠한 개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파악을 해 두셔야 좋은 탁월한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벤트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벤트 기획을 할 때에는 먼저 중점사항, 이벤트 프로모션의 배경 요인 확인 및 목표를 명확히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뭐냐, 이게 차별화냐 아니면 개연성이냐를 살펴보고, 가능성. 아까 우리가 개연성, 수평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가능성에 대한 요약이죠. 차별성을 찾아낼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차별성이 있는 거를 부여해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통합적, 모든 요소들을 수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살펴보면서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부분. 자, 수직과 수평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결 과제를 도출해봐서 이벤트 실시의 필요성, 키 팩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표적 대상의 명확화. 대상에 따라서 또 이벤트 프로모션은 상당히 많은 부분 달라지겠죠. 이벤트와의 연관성, 타겟과 연계성. 이 연관성은 뭐야? 다른 말로 아까 우리가 했던 개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케팅 표적 대상 속에 이벤트 표적 대상의 표출.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목표 설정은 뭐냐? 이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 개연성과 차별성, 그리고 결국 마케팅적으로 프로핏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자, 기획서를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서를 쓸 때는 우리가 먼저 매번 하는 것처럼 마케팅 플래닝 핑거, 타겟, 타이틀, 메인 아이디어, 어널리시스, 스트래티지, 태틱스, 제너럴 플랜을 뽑아보고요. 그 다음 이벤트 프로모션 플래닝 핑거스를 해봐야겠죠. 타겟은 타겟, 타이틀은 타이틀, 메인 아이디어는 역시 메인 아이디어 쪽으로 가고요. 어널리시스는 어널리시스, 스트래티지는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반지를 끼게 돼요. 우리가 반지 낀 거는 뭘로 봤죠? 광고 기획서 쓸 때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온 것처럼, 자,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전략을 잡았으면 그거에 따른 이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스트래티지는 상당 부분 프로모션 차원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프로모션이 전략이라면 이벤트는 하나의 태틱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부분이 되겠죠. 이벤트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태틱스에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연출하고 할 것이냐. 보통 이 안에는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동선 같은 거죠. 이벤트 프로그램에서는 동선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이벤트 기획자가 이렇게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 부분만 이렇게 보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백화점 할 때 볼 수 있죠. 백화점 여러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어떻게 해놔요? 많은 부분. 보통 올라갈 때 이렇게 동선을 한번 이렇게 꺾어 놓죠. 동선을 꺾어 놓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상품에 대해서 노출을 해서 상품을 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만약 백화점 프로모션 하거나 백화점 짓는 사람들이 그런 동선에 대한 생각을 안 했으면 백화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숙녀 코너에 있으면 숙녀 코너 그냥 물건만 사고 딱 빠지겠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충동 구매 아니면은 계속 잠재된 구매를 끌어내리는 것도 수평적 사고로 누구한테 배워요? 이벤트 프로모션의 동선 계획에서 배우면은 여러분 충분히 더 훌륭한 백화점 마케팅 플래닝을 짤 수도 있겠죠. 제너럴 플래닝은 여기에는 이제 매출이 아니죠. 인력, 스케줄, 그 다음에 소요 비용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반지를 띄는 거죠. 반지 제왕이 아마 광고라면 반지의 두 번째 제왕은 아마 뭘까요? 이벤트 프로모션일지도 몰라요. 자, 타겟, 그 다음에 타이틀,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그램, 자, 매니지먼트 플랜, 그 다음에 제너럴 플랜이 들어가죠. 자, 어널리시스는 인스펙터 역시, 그 다음에 저글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커스 마스터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볼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작업을 해야겠죠. 여기 때는 화제성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또 화제성 이외에 그 이벤트 프로모션을 기획할 때는 두 가지 필살기가 뭐라고 했죠? 하나는 differentiation, 하나는 relevance, 개연성을 찾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댄서가 이제 활성화를 하는 거겠죠. 이게 이벤트 플래닝 라이팅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매니지먼트 플랜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첫째, 가장 크게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촉진 계획. 자, 행사장의 구성 계획, 평면 계획, 동선 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동선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고, 연출 계획. 행사장 내 이벤트 프로그램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연출을 해야겠죠. 뭐, 여러분 가수가 오고, 뭐, 유명한 셀레브리티가 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연출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벤트 고지 및 집계 계획. 이벤트를 고지하고, 여기서는 어떤 게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벤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이벤트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랑 이벤트 프로그램이랑 같이 쌍둥이처럼 트윈스처럼 같이 다녀요. 그래서 홍보 매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홍보가 잘 되면 이벤트 프로모션도 잘 되고, 또 이벤트 프로모션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방식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퍼블리시티 계획이 매니지먼트, 그 이벤트 프로모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플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벤트 운영 계획. 자, 이제 촉진 계획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죠. 협력 기관과 기업 선정. 이벤트 프로모션은 하나의 그 거대한 여러 조직과 여러 스트라테지와 기획법이 서로 용광로처럼 묻어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한다라는 것보단 협력기관, 여러분이 무슨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가수도 우리가 하고, 뭐 연극도 우리가 하고, SP도 우리가 하고,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SP 담당, 뭐 담당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S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지만 SP 같은 경우에는 뭐 판촉, 할인, 쿠폰, 마일리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위기관리 계획이 이벤트 운영 계획에 들어가요. 최근에 이제 이런 운영 위기관리 계획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요새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도 따라온다고 그래요? 폭탄도 따라온다고 그러죠. 폭탄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운영 위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런 테러나 사전에 뭐 있을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요새 이 운영 계획에는 많이 들어가요. 요새는 이런 것이 또 따로 나와가지고 계획 전문화 되기도 하고 있죠. 뭐 테러 방지나 뭐 위기 관리. 최근에 어떤 행사에서 압사당한 적이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기 관리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훨씬 더 보완책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걸 시사하고 있죠. 자,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플래닝, 비즈니스 라이팅을 할 때 나오는 6W2H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 빠진 부분과 또 빠진 부분과 또 첨부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훨씬 기획을 좀 더 탄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페이지 프로포설 방식으로 한번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서를 한번 본다면 지금, 자, 첫째 타이틀, H건설 고객 한마음 자전거 대행 이벤트 기획안 해서 메인 아이디어는 목표,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이벤트의 배경 및 현황,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를 통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이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느냐. 그 다음에 그 전략에 따른 뭐가 있어요? 이벤트 프로그램이 들어와야겠죠. 보통 목표에서 이런 스트라테지까지는 제가 매번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좌뇌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하다면 이벤트 프로그램 이쪽 파트에서는 훨씬 더 우뇌적인 사고방식, 또 수평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매니지먼트 플랜, 이렇게 제너럴 플랜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만들어 놓고 풀기획서를 쓰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그 패턴화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번 제가 풀기획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원페이지 프로포설로 짧게 골격을 짜고 그 다음에 풀기획서를 하는 거예요. 자, 풀기획서를 보면 자, 이렇게 H건설 고객 한마음 자전거 대회 이벤트 기획 안이라고 있죠. 아마 여러분 교환 뒤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보면서 그 패턴을 보고 이 풀기획서를 보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작성도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뭐 행사의 기본 운영 방향 설정, 기본 계획, 운영 계획, 예산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운영 방안은 보면 H건설 고객 한마음 자전거 대회, 홍보 효과, 뭐 단합 이게 하나의 우리가 하면은 메인 아이디어 목적이 들어가겠죠. 목적. 의미는 이슈와 조직력 강화, 고객 관계 강화. 아까 그 목적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목적은 뭐, 목표와 목적을 또 잡고요. 이거 보시면 언론의 주목을 집중시켜 홍보의 시너지 극대화를 유도한다. 즉, 한마음 자전거 대회 자체도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슈거리, 화제거리를 창출하는 방식을 하나의 목표로 잡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두 번 또 다시 나오지만 홍보와 이벤트 프로모션은 같이 생각을 해야만 수평적이고 통합적으로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유니크하고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방향 설정, 이슈와 화제성에 대한 얘기죠. 규모, 그 다음에 엔터테이닝먼적인 요소들을 기획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타겟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네들이 그 스트래티지, 메인 컨셉을 뽑아내는 거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메인 스트래티지를 놓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 특별한 경험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서브 컨셉들이 나오겠죠. 그 컨셉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with, 같이, 자전거라는 스포츠. 여기서도 뭐예요? 자전거라는 것을 통합으로 해서 직원들의 으쌰 사기 그런 진작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하고 서프라이즈, 러브 이런 세 개를 가지고 기본 계획. 자, 행사 코스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죠. 구성, 아까 말했던 서프라이즈 with 러브를 가지고 특별한 경험, 고객 한마음 자전거 대회를 하겠다. 이거는 각자 행사의 구성 같은 거죠. 발 묶고 달리기, 인간 띠입기 행사. 만약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화제성을 더하게 되려면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인층으로 하던, 아니면 유아 자녀로 하던, 아니면은 최고로 많은 걸 하던, 아니면은 인간 띠입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던 뭔가 디퍼런시에이션,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 띠입기 행사가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개연성이 있는 거는 이 회사의 무엇인가와 관계성이라는 것을 부여하던 혹은요,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는 건 수직적이라면 부여하는 건 수평적 접근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사전 준비 계획식 자전거 대회 축하 행사. 이렇게 여러분 뭐뭐 할 것인가를 이렇게 패턴화해서 알려주고 상세 내역은 이렇게 있고요. 홍보 계획은 세워야겠죠. 이게 원페이지 프로포설이 어디 쪽에 들어가요? 그죠? 매니지먼트 플랜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홍보도 사전, 행사, 사후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풀기획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그 기획서 안에서도 역시 이렇게 패턴화 방식으로 계속 작성을 하게 돼서 풀기획서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원페이지 프로포설에서 충분하게 패턴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가 됐다라고 하면 이 풀기획서는 그냥 이거를 약간 확대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다라는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겠죠. 시상 내역, 초청 인사, 운영 원칙과 일정에 대해서 있죠. 내용적인 측면, 성격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홍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일정. 이건 제너럴 플랜 쪽에 들어가는 거겠죠. 제작물 운영 계획, 운영
뭐 기타, 뭐 이렇게 예산, 이것도 역시 어떤 파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마자로 섹션을 남겨놨지만 원페이지 프로포설 세븐 핑거스에는 맨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는 쪽이겠죠. 자,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브랜드 그 기획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20대 엑스트림 스포츠웨어 BI 선포식 행사 전략 계획안. 이게 뭘까요? 타이틀,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는 목표, CI 뭐 선포식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관심 유도, 세부 목표 1, 2, 3 이렇게 적어놨죠. 이런 방식은 여러분 그 핑거스를 보고 여러분이 패턴을 잡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 패턴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그 패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클리어하게 패턴화로 알려주는 게 상당히 그 기획서 쓸 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스트라러지, 예? 어떤 식으로 이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과 그 스트라러지를 통한 이벤트 프로그램, 사전 행사, 선포식, 사후 행사, 그 다음에 브랜드 포토타임, 경보, 이것들은 다 프로모션 파트에서 하는, 뭐예요? 이벤트들이죠. 우리가 처음에 봤죠? 수평적으로 봤을 때 프로모션이 있고, 그 하단에 이벤트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매니지먼트 프로그램과 소요 예산 및 일정이 들어가서 20대 엑스트림 트림 스포츠웨어 BI 선포식 행사 전략 기획안을 살펴보자. 행사의 기본 전략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세부 전략, 그 다음에 운영 계획,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자, 목적, 처음에 메인 아이디어를 써야겠죠. 메인 아이디어는 CI, BI 선포식 행사를 통해 브랜드 탄생을 고지하고 브랜드 공정에 대한 유도.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디테일로 이렇게 나눠놨죠. 행사 전개 방향은 행사의 진행 방향, 프로그램 방향, 연출 방향에 대해서 충점 사항도 이렇게 우호적인 브랜드 이미지 전달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미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우호적인 태도 행사를 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행사의 대상은 자 이렇게 기업 대상이 잡혀져야 스트라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컨셉 대상을 갖고 최적의 행사 도출을 위한 고려에서 적합성, 차별화, 명확성, 이해도, 표현 가능할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크게는 뭐라고 했어요? 차별화와 개연성. 아까 그 서커스 마스터가 두 마리 토끼가 아니죠. 두 마리 사자를 다뤘죠. 하나는 differentiation, 하나는 relevance라는 거. 자, 컨셉 도출은 앞에 얘기한 거를 가지고 extreme time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experience, extreme time, exciting, 그다음 재밌는 거, enthusiasm time 이렇게 잡죠. 행사 세부 계획은 이렇게 개요. 앞에 보신 그 한마음 자전거 축제처럼 이렇게 패턴은 상당히 유사하게 들어와요. 프로그램은 사전 행사, 선포식, 사후 행사. 우리가 저번에 아까 본 것처럼 사전, 그다음 본 행사, 사후 행사 이렇게 나누죠. 사전 행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본 행사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본 행사죠. 그 다음에 사후 행사, 그 다음에 본 행사를 끝나고 나서 패션쇼를 하고 팀 창단을 하고 묘기 쇼를 한다, 포토타임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수평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거에 맞게끔 어떠한 걸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전체 행사에 따른 개연성을 봐야겠죠. 네, 서로가. 자, 이렇게 리셉션은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다가 파티를 어떻게 하겠다. 오프닝 영상 쇼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인라인 쇼는 장소, 대상, 운영, 행사 내용. 장소, 발표, 운영, 행사. 똑같은 패턴으로 뭐예요? 이거는 쓰는 게 아니라 패턴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자, 브랜드 패션쇼도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이렇게 있죠. 운영 계획은 인력 운영 계획, 도우미 몇 명 쓰겠다, 묘기팀, 이런 거 얘기. 시스템은 조명, 음향,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영상물 운영 계획, 개발 계획일 수도 있고, 제작물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죠. 요 예산은 이 정도의 예산을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예산을 잡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벤트 프로모션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벤트 프로모션을 뭘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전략도 다르고요. 그거에 따른 이벤트 프로그램도 다 달리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벤트 프로그램을 뭘로 정의했느냐 이 부분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벤트 프로모션을 예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매번 할 때마다
서커스 단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서커스 단장처럼 할 때 볼거리를 다양하게 보여주기도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뭐예요. 또 우리 서커스 단이 추구하는 다른 서커스 단과 유니크네스도 있어요. 디퍼런시에이션, 차별성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하려는 의도와 물론 돈을 버는 거라면 돈에 맞는 그 돈과 상관관계가 많은 이벤트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시골에 가놓고 시골에 가서 비싼 걸 보라면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또 도시에 가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이벤트 프로그램을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제가 사례로 쭉 얘기해 드렸죠. 그 사례적 접근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븐핑거스를 보고 손가락을 보면서 패턴화를 잡는 거예요. 역시. 패턴화는 앞부분은 같겠지만, 스트라터지, 그 부분과 반지를 차고 있죠. 크리에이티브, 이벤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겠느냐. 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차별화와 디퍼런시에이션과 개연성. 지금 계속 반복해 드리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벤트 프로모션을 접근을 하면 상당 부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5분 쉬시고 브랜드 기획의 이해와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